다니엘이 결국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펠레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척하면서 편지의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내가 믿는 바를 위해 계속 싸우고 버니즈와 미나다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문장을 본 순간 많은 이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연애 활동이 아니라 감성파리로 무장한 선언문이자 전쟁 선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판단은 이들에게 전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날 이후에도 SNS는 멈추지 않았고 팬들과의 감정적 교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명확한 판결을 내려도 팬들의 열광과 멤버들의 자기확신은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룹의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활동을 멈췄다면 공식적 소통도 멈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오히려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더 강화했습니다. 펠레터를 전시하듯 읽었다고 알리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편지를 바탕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며 싸움을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나 감동의 언어가 아닙니다. 판결 따위로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선언이자 감정적 지지를 무기화해 여론을 이끄는 전략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쓴 편지는 뉴진스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대중과 팬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연예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광고 계약, 방송 출연, 독자적 공연, SNS 운영 등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계정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며 팬과의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원 결정 이후에도 다니엘은 글을 올렸고 헤이는 손편지로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팬의 글을 읽고 위로가 됐다며 다시 힘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배경에는 법보다 감정이 우선이라는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법적 제재 아래에서도 감정 교류는 정당하다는 식의 태도는 연예 산업의 시스템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팬덤 버니즈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한 네티즌을 찾아내어 경찰에 고소하고 신원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직접 사건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마치 집단의 결의를 외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축입니다. 뉴진스를 향한 건설적인 비판 또는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까지 모두 악성 게시물로 프레임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비판의 자유를 막고 팬과 그룹 사이의 폐쇄적 진영을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팬덤은 이제 감시자가 되었고 그 감시 아래에서 누구도 뉴진스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대 하이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뉴진스 없이도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올랐고 다른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월드 투어를 돌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보이넥스트도어 모두 일정대로 활동 중입니다. 뉴진스가 빠졌지만 실적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데 하이브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뉴진스는 자신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니즈와 미나다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고 감정을 앞세워 여론전을 벌인 주체는 그들입니다. 뉴진스는 지금 누구보다 강하게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팬과 멤버가 함께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속하는 동안 연예계의 법과 윤리는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무책임한 태도는 바로 잠정 활동 중단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는 말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팬의 눈치를 보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팬들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책임을 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여론을 돌려보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뉴진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전쟁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악도 무대도 없습니다. 오직 감정과 여론 그리고 팬심만 존재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계약도 시스템도 윤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분열의 언어뿐입니다. 다니엘의 편지 한 장, 혜인의 손편지, 악플러 고소 그리고 하이브의 실적 발표. 모든 것이 완벽히 대비되며 지금 이 사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뉴진스는 더 이상 과거의 뉴진스가 아닙니다. 한때 참신한 콘셉트와 세련된 음악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룹은 이제 계약 질서 무시, 감정 조작, 팬덤 선동이라는 낙인을 안고 서 있습니다. 현재 뉴진스를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K-팝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팬들에게 남긴 편지, 혜인의 손편지, 팬덤 버니즈의 고소 활동, 그리고 하이브의 실적까지 모든 사건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교차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뉴진스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선언하며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스스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말하고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지만 그에 따른 이행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SNS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팬들과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을 멈추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활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판단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팬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감정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뉴진스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팬과의 유대 강화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연예 산업의 신뢰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자 아티스트 개인이 법과 시스템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이며 팬덤을 이용해 사회적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혼란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 모든 행위가 감성, 진심, 상처라는 수사 아래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진스는 지금 창작자가 아닌 감정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진스의 팬들과 멤버들이 만들어낸 구조는 폐쇄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팬은 더 이상 청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멤버들의 신념과 감정에 동조하는 추종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팩트보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멤버들이 말하는 감정의 언어가 진실의 기준이 되고 외부의 법적 근거와 객관적 설명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멤버들은 점점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다, 우리는 버텨내고 있다는 반복되는 문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념이 되어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 이념을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뉴진스는 자신들이 만든 감정의 성에 갇혀 외부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내부의 박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을 무너뜨리는지조차 외면한 채 그들은 지금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